임대차 신고제. 예. 신고의무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하고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 다 해야 되지만 공동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뭐 한 명만 해도 인정해주겠다. 자, 계약 체결한 다음에 언제? 한 달 이내, 30일 이내. 첫 번째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도 이제 곧 시행, 이제 내일 모레, 내일까지만 허가가 되죠. 네. 오상수 이제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가 있었죠. 이게 되게 핫했죠. 지금도 막 이슈가 되게 많이 되는데요. 깊게는 못 다룰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참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전월세 신고제부터 이야기해놓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였죠. 4월 1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 법령 중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이제 입법 예고를 했죠.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3법이 이로써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2+2, 2년 살고 2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랑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5% 상한에 더 썼죠, 우리가. 계약 갱신할 때 5% 이상 올리면은 가태료를 물거나 그런 이제 제재를 줬었죠.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2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고요. 이제 2021년도 6월 1일에 전월세 신고제, 이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이 시작되면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행은 언제부터? 2021년도 6월 1일부터. 자, 이날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금도 증가하고 해서 그다음에 종부세가 이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종부세 다 내는 거죠. 그래서 가세 기준이라고 이제 세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날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부터 우리 부동산 투자자는 2021년도 6월 1일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사라졌구나. 자, 수도권 강역시 등 보증금 6천만 원, 30만 원 초과.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수도권과 강역시 등 군 지역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 즉 6천만 원과 30만 원까지는 괜찮다. 전세 6천만 원짜리라면은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초과했을 경우에 6,100만 원이면은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좀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공포하고 됐고 이제 나와 있고요. 주요 내용 이렇게 5개가 나와 있긴 하죠. 자, 신고 지역 볼게요. 신고 지역은 펜을 쓰면서 해볼까요? 자, 신고 지역은 어디요?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이랑 전역이랑. 자, 펜이 이렇게 쓰니까 캠을 꺼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자,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랑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시, 그다음에 각각의 무슨 도의 시지역들,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이런 시지역들까지 다 규정했어요. 그럼 거의 전부 다네요. 네. 그리고 어디는 뺀대요? 군은 뺀대요. 군 지역은. 무슨 군. 네, 무슨 군, 옹진군, 하천군, 이런 데는 다 군 지역들은 신고 안 해도 된다. 네. 대신에 그 아닌 지역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를 신고하느냐?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 금액이 최소 6천만 원. 자, 말 어렵죠? 네, 경매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경매 때 나오는 거죠. 소액 임차인들, 돈이 없는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특별보호법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먼저 변제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 거예요. 1억 원 다 보증금이 1억이더라도 1억이라고 해서 1억을 다 보증해 주는 게 아닌 거죠.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으로 아직은 6천만 원이 아니거든요. 최우선 변제가.
바꿀 거래요. 자, 현재 주택임대차 특별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이고요. 입법 예고 중이어가지고 언제? 4월 말에 개정해서 시행을 할 건데요. 뭐 서울은 얼마까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1.1억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 1억이고요. 광역시 등은 지금 7천이 아니라 원래는 6천만 원이고요. 그의 지역은 지금 원래 5천만 원인데 4월 말에 개정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가 1.5, 그러니까 여기죠. 서울 같은 데는 뭐 빼고 다른 지역들 각각의 뭐 시 지역들 6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기 위해서 되겠죠. 집이 한 채인 사람은 월세 신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거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계약서를 쓸 때 요 6천만 원, 30만 원 넘는지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와 별개로. 그 아까 그 신고는 임대소득세 부분에서 신고는 안 해도 되고요. 근데 1주택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 또 해야 돼요.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전월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 신규든 갱신이든 모두 신고해라. 단 이제 기억해야 되죠.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는 갱신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신규든 계약이 변하는 갱신 계약은 다 신고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월세를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내면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까지는 임대차 우리가 뭐 한대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증금 6천에 월세 30이다. 그러면은 이 계약을 우리가 하면은 신고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 그쵸. 초과니까요. 초과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절차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고 날일해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여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하겠다. 둘 다 신고해야 된다. 근데 모두 서명되었고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한다면은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둘 중에 한 명만 해도 된다. 뭐 보통 이제 임차인이 계약서 쓰고 나면 어디 가서 주민센터 가서 뭐 하죠?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때 확정일자 받는 거 대신에 뭐 하면 된다? 이 전월세 신고하면 된다.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뭐 핸드폰 찍어가지고 핸드폰 찍어서 뭐 계약서 원본을 파일로 보내든 스마트폰 촬영해서 사진 파일을 첨부하든 하면 된다. 이렇게 나고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태료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겠다. 거짓으로 하거나 너네가 그러면 뭐 좀 줄여주기도 하겠다. 규모가 작으면 뭐 중요하진 않죠. 대신에 언제까지 좀 유예 기간을 주겠냐? 1년 동안은 가태료 주지 않고 너네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좀 지켜보겠다 이 얘기인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나 봐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2, 3동이랑 뭐 세종특별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은 뭐 4월 19일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시범 운영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어떤 뭐 이익들이 있느냐. 근데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임대차 신고를 우리가 하면은 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된대요.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도장을 쾅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들을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은 보게 돼요. 제가 권리분석 우리 특강 했을 때도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있었죠. 임차인이 세 번째 계약서 증액을 3번 했을 때 세 번째 계약서에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경매 이제 법원 제출하러 가는 날 그 주민센터 들려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낸 경우가 있었죠. 네. 자, 어떤 경우에 잘 안 받냐? 소액이거나 단기거나 갱신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네,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깜빡하는 거예요. 갱신하면은 뭐 전세 한번 갱신했으니까 뭐 이전에 받았으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임차인들은 그날 하는데 까먹는 경우가 있죠. 뭐 단기 계약, 뭐 한 달, 2달짜리 계약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가 좀 있고요. 뭐 소액이니까 하고 안 받는 경우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제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니까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강화되는 게 뭐에 강화되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생긴다 그랬죠. 네. 다른 거 아무 관계없고 우선 변제권에만 연관이 있더라. 네. 확정일자는 경매하고만 관련이 있던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알게 모르게 의무화 시켜버리면서 확정일자를 굳이 따로 안 받으래도 이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 이런 강화가 되는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어가지고 전입신고를 뭐 안 하게 했던 경우에는 뭐 3천에 60을 넘기면 안 되나? 그렇게 되겠네요, 또. 이것도 뭐 아직은 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쪽은 저도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에 이제 전입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전입신고 못하게 하잖아요, 집주인이. 네. 그런데 3,060이 넘으면은 자동으로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썼기 때문에 뭐 부가세 환급 받은 거 다 토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붙은 뒤에는 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임대차 신고제. 예. 신고 의무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하고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 다 해야 되지만 공동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뭐 한 명만 해도 인정해주겠다. 자, 계약 체결한 다음에 언제? 한 달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을 말한대요. 웬만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택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외시 지역. 군지역은 제. 그쵸? 그 다음에 6천만 원 초과. 이 6천만 원은 기타 지역이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최우선 면제금이 이제 4월 말에 입법 예정돼가지고 6천만 원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되게 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올리긴 하네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전까지는 되게 많이 안 바꿨었는데 전세 월세가 이제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올리지 않으면은 보호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또 올라가네요. 그다음 월차임도 30만 원 초과, 6천에 30 초과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뭐 좀 뭐 규모가 작으면은 좀 깎아줄게 뭐 이런 거죠. 네. 장점은 아까 말했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준다는 거죠. 네.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가 내가 깜빡하고 안 받을 경우들이 생기지만 언제 잘 안 받느냐? 단기나 소액이나 갱신 계약 같은 경우에는 깜빡하고 안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금을 보호해주더라. 네. 그 얘기인 거죠.